2015년 7월 15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표를 던진 건가요? 예, 그분 제가 좀 잘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술도 몇 번 먹고 친한 분인데 조대한 네. 변호사라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죠. 검찰 간부를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 정부처 네.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처장입니다. 네. 사실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종의 국가기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이번에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만요.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받거나 일본 네.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32명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뽑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석태입니까? 특조위 위원장 되시는 분이 맨날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네. 이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이분이 나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원장도 물러나라 네. 이렇게 하면서 출근 거부 투쟁을 하고 있죠. 사퇴의 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첫 번째는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이 외부 세력에 노란하고 있고 특정 시민단체와 뭔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부터요. 사실 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도 세월호 특조위의 규모를 얼마를 하는가를 두고 거기에 논란이 엄청난 많았죠. 직원을 많이 두려고 네. 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따라서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러다가 또 어떤 논란으로 번졌습니까? 세월호 시행령에 조사 1과장을 검사가 파견되어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검사 파견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게 해달라.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야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고 여당이 놓으니까 네.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하자 네. 그렇게 꼬리를 붙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논란이 국회법 개정으로 터져서 네.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좀 줄이자. 거기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또 공무원들도 많이 파견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명을 채용을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31명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면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세월호가 어떻게 해서 가라앉게 되었고 구출에 네. 왜 실패했고 네. 그래서 저렇게 큰 인명살상이 일어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월호가 가라앉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집단에는 어떤 집단들이 그걸 또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31명의 이 민간인 채용 부분들을 뽑고 나서 보니까 이 뭡니까? 해양, 재난, 네. 소방 전문가가 하나도 선박 없더라고요.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죄다 진보단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있던 민변 소속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 운동권에 네. 취직시키주로 한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을 게 아니면은 왜 민간 직원을 뽑자고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이 얘기는 기존 공무원 중에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만한 인력이 혹시 없을지 모르니 그럼 민간에서 전문가를 충원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요, 선박 전문가. 네. 예를 들어서 선박이 어떨 때 어떻게 침몰을 하게 되는가. 그런 선박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청해진 해운 같은 그런 이 선박 회사가 네. 어떻게 운영되는가. 수익 구조가 어떻고 지출 구조가 어떤가. 그 동점 노선을 유지하게 된 배경은 예, 뭔가? 그 허가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 네. 또 거기에 이 적재라든지 인원 탑승을 할 때 네. 절차가 어떻고 그걸 지켰는가. 이런 거를 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를 갖다가 운항을 그날 제대로 했는가. 네. 운항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저는 골고루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로 31명 채워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배가 침몰한 이후에 또 구조를 하는 네. 과정에서 지금 해경이나 해군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재난에서 네. 그럼 그게 사실인가? 예, 재난 네. 구조 소방 전문가가 또 가서 그게 사실인가? 또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 가라앉은 배를 제대로 초기에 며칠을 네. 소모해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는데 죽었다. 또 초기에도 좀 더 잘했더라면 구할 수 있을 때 죽었다. 구조 전문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뭘 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로 죄다 채용을 해버리냐?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일종의 그 뭡니까? 기준과 원칙이 심사위원들을 뭐냐? 면접관을 과반수를 갖다 위원장이 임명해서 네. 5명 중에 3명을 위원장이 임명해서 위원장 뜻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이 외부 세력과 뭔가 좀 특정 외부 세력과 친하게 지낸다. 이 문제 한번 짚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법이 통과되는 과정, 또 법 통과 이후에 또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둘러싼 거고, 네. 또 세월호와 관련 특조위와 관련되는 인원 구성에 관련되는 부분,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이 진보 좌파 제야 단체들이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 끊임없이요. 그래서 이 출범하고도 작년에 11월 달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늘려라, 조직을 늘려라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올 2월 달까지 제대로 그냥 특조위가 그런 네. 어떤 논쟁들 때문에 가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에 세월호와 관련되는 선장 선원, 네. 또 유병헌 씨와 관련되는 측근과 가족들 재판이 거의 다 1, 2심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될 부분은요. 이 사람들을 단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특조위가 빨리 가동하자 해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재판부에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일단 처벌부터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중요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처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는요 조직 규모와 예산 이런 뭐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의 조사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버리고 결국 삿바 싸움 하다 시간 다 간 겁니다. 예, 그 위원장은요 뭐 심지어 천막에 가서 농성도 했다 그렇게 네. 지금 조대한 그 부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그야말로 유가족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아니 특별조사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추천은 설사 네. 유가족 측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그건 유가족이 우리를 위해서 유리하게 조사를 해줄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면 유가족도 잘못된 거죠. 유가족은 정부의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족들 편도 아닌 객관적으로 저분의 어떤 평생 살아온 인품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 저분이 정말로 이 공평하게 이 일을 갖다가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분을 해서 조사가 돼야 네.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들 팬인 사람을 처음부터 추천을 해서 네. 우리 일을 갖다가 유리하게 봐줄 우리 편을 추천했다. 그리고 거기에 17명의 위원들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네. 자기들이 해고 7명만 정부 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도 어떤 표결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기게끔 하고 시작한 거죠. 문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고요. 그 돈이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시적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적정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로 하고 또 추가 연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조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개인적 이익이랄까요? 하여튼 월급 자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이 조직의 영속화를 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7급부터 4급까지예요. 네. 8, 9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지금 경찰에서 경위가 7급 아닙니까? 네. 예? 4급 공무원 가려면 한 수십 종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네. 이게 결국은 4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5급이 뭐 사무관, 네. 4급이 5급 행정고시 보고 패스하면 이제 4급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40대 초반까지, 40대 뭐 좀 늦은 사람은 중후반까지 서기관 4급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기관 4급은 4,6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연봉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액 연봉이죠. 네. 그러면 이게 세월호 조사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운동권 백수하다가 여기에 채용대가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네. 그냥 연고로 자기들 편이 돼서 채용돼서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인양하고 이제 배상이 시작됐죠. 뭐 100억인가 네. 20여 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배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월급, 그 다음 조직에 관련돼서 밥도 먹고 뭐 네.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 또 내년에 또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 중에는요, 세월호 건져가지고 청소하는 데가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인양 비용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천억이 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인양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인양 후에
청소하는 데만 40억을 뭐 진흙탕에 빠져가 이런 얘기네요. 녹도 쓸고 했으니까 그거 제거하는 데만 40억이라는 거.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건 했을 때 제가 가족들이나 이 좌파 진영에게 또 정부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철저하게 찾아서 해야 네. 이게 하지. 이 정부가 이 돈을 갖다 국민 혈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네. 그러면 왜 유가족은 교통사고가 나면요.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이 뭐 버스 회사가 뭐 절벽으로 추락해서 네. 사람을 죽였다. 운전사가 졸아서. 그러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나 다친 사람들은 어느 회사를 상대로 일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자, 지하철에서 대구 지하철이 사고 났을 때 1차로 어디 가면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배가 만약에 깔아앉았으면 원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정부가 구조를 잘했니 못했냐는 이런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정부가 모든 돈을 선집행하고 네.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로 바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에서는 당사자가 먼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유족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좌파 진영들은 단 한 번도 유병헌 일가의 재산 추진이나 책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말입니다. 정부가 유병헌 일가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어요. 정부가 배가 안 쳤습니까? 자, 그랬는데 정부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전부 유병헌 일가에 숨겨놓은 재산들을 다 추징해서 네. 압류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받아내겠다는데 지금요 조용하고 그 일가들 다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얼마나 추징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넣을 돈은 500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돈 다 빼돌리고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 특조위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배 보상비도 운영하는 거고 네. 인양비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나 유가족 측은 특조위 측은 국민들이 이렇게 용인해줘서 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요즘 담배값까지 올려서 진짜 혈세를 만들어놨는데 네. 우리가 이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인원도 최소한으로 공무원 파견된 인원 네. 외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러면서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국민들을 뭐 잘못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후한무치하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참을성도 점점 이제 시한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넋들이 많이 사망했으니까 그 사고 사망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유감도 표했고 또 조의도 표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조문단이 운영될 정도였죠. 자, 우리 사회에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곳곳에 모든 비극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1년에요. 얼마나 많이 납니까?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중계를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비극성이 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복날이 했지만 복날에 죽어가는요. 보신탕으로 죽어가는 개 잡는 모습을 갖다가 현장 중계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극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진짜 그야말로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재난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극대화시킨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 호응을 얻고 그걸 가지고 정치 정점화해서 또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족들의 추모 분위기 조금 과한 지점이 있다는 건데요. 진도군청에서도 이제 그만 팽목항에서 좀 철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정식 공문들 보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예, 진도군은 뭐 저기 전남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호남 정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뭐 우호적으로 생각도 하고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진도군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진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 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뭐 진도군에서 지난 여름에 굉장히 그 관광 휴양지로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특산품도 팔고 해야 되는데 해서 수산물도 아무도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진도에서 근처에서 노는 해양 수산물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도군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연찮게 거기에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장소 제공이 되어서
체육관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11일까지 네. 유가족이 쓰고 지금도 그 근처에 그 각종 숙소를 제공을 하고 네. 있을 거예요. 얼마나 편의를 제공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주최하는 군민 행사 이런 거 다 못했죠. 그리고 진도군 전체가 추모 분위기로 들어가고 진도군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팔리지도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지도 않는 희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유가족들이 그동안 우리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특조위 중앙에서 진행이 네.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 철수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인간적 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고 당해서 방 제공해 줬더만 그 방에 퍼질고, 뭐 제가 표현이 좀 가했습니다. 그 방에 끝까지 그냥 쓰려고 하면 네. 처음에 제공해 줬던 사람들이 가졌던 연민에서 호의나 연민이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안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진도군청이나 진도군민들이 별도의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민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육상에서 숙박업소나 식당을 네, 운영하는 분들은 전혀 이런저런 혜택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리본 상징이 있으면 오신 분들도 마음이 그렇고 하니까 그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뭐 잊으려고 그 진도까지 뭐 올라가는 거지. 그냥 세상 사는 것도 머리 아픈데. 네. 그래서 그 리본 좀 철거하겠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리본뿐만 아니라 요 지금 광화문 앞도 마찬가지예요. 천마. 변호사 단체, 우익 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시청에 설치한 세월호 유족들의 천막을 철거해달라. 어쨌든 그 광화문 성명을 냈습니다. 광장은 오세훈 시장이 조성할 때부터 서울시 시민들의 네. 공유 공간이고, 그 공유 공간을 누가 무단으로 접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규정에도 없는 세월호 가족들의 어떤 농성장으로 됐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운동권의 아지트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분위기로서 용인을 좀 해줄 수는 있었죠. 자,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적정 시점이냐? 늦었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 그때 거기 광장에서 철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민들의 광장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도 거의 없었어. 밤에 거기 뭡니까 그 근처에 소방서에서 뭐 사람이 한두 명이 매일 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천막에서 누가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구급차로 이동하려고요. 근데 밤에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중에는 소방서에서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가겠다고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막을 치는 것은 뭡니까? 밤에 거기 자야 될 네. 사유가 있었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아서 천막을 치는 건데, 천막을 쳐놓고는 정작 거기서는 아무도 안 잔대요. 안 잔지 한참 됐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가 철수했으면. 네. 그러면 왜 천막을 칩니까? 낮에 와서 하고 해지면 가면 되죠. 지금 필요도 없는 천막을 쳐놓고는 상징적으로 이 일을 세월호 건수를 자 특조위가 문제 삼고 그래 점점 연장할 겁니다. 나중에 특별검사가 또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고자, 그래서 대선 때 판 한번 벌리자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세월호 이 사고 수습이랄까요? 저는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대로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기는 틀렸고요. 네. 뭐 사퇴를 하겠다고 나선 부위원장이 뭐 이제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기도 어려울 거라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다 사퇴하고요. 네. 당신들끼리 특별조사위원회를 마음대로 해봐라고. 왜냐면 어차피 네. 이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틀렸고요. 직원들부터 자기 편 다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뭘 합니까? 아니 그럼 그 돈은 누가 됩니까? 정부에서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한마디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또 다른 장관급 단체를 하나, 서로 특별조사위원회에 직위는 장관입니다. 네. 부위원장이 차관이고요.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장관급, 그러니까 정무장관실보다 큰 네. 장관급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부 돈으로 정부 욕을 하는 걸 아, 이게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국민 헬세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보도가 또 하나 있네요. 인양 작업에 중국 회사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중국 한국 컨소시엄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중국 얼마 전에 보면 양자강에서 유람선 빠졌는데요. 하루 만에 건져버리더만요. 네.
중국 참 빠르기는 빠릅니다. 아니 효율적이고. 그거는 강이니까 강하고 바다는 좀 차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기술적으로라도 너무 빨리 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 뭐 추모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1년 있다가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뭐 저 정부 천안문 광장 아니, 앞에서 농성도 좀 하고. 농성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시진핑 물러가라, 무능한 시진핑이 구조를 넣게 해서 그렇다, 리커창 네. 물러가라, 총리는 뭐 했냐, 며칠 만에 왔냐, 뭐 이런 욕 실컷 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제야가 다 몰리고 SNS에 화제가 되고 중국 정부의 무능함이 노출이 되고 이런 다음에 특별법도 하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건지는 그 논의도 한 몇 달 하다가 어떻게 해야 잘 건질 건가, 이렇게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족들의 뭐 별다른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 그런 걸까요? 그런데 네, 배를 중국 그 회사를 했던 부분이 중국에서 배를 갖다가 하루 만에 딱 잘 건지니까 네, 그래서 그 중국 회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럽이나 미국에 그 선진국에 이 배를 인양하는 회사들도 많이 네. 있었던데 왜 하필 또 중국 한국 컨소시엄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빨리 후딱 잘 건지니까. 네. 그런 면에서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뭐 정신 건강에 우리 정신 건강에 네.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디로 항해하는지 한번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세금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살핀다면 뭔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